초음파에 처음에 보면 충수 기시부에도 주변으로 염증 소견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여기 계실로 의심되는 부분도 역시 염증 소견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스에서 봤을 때 육안적으로 퍼포레이션은 안 보이는데, 이게 주로 혈관이 관통하는 부분에서 개실이, 혈관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개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메조 아펜딕스가 완전히 밀봉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육안적으로는 천공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한번 만들어. 아,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술할 때 그냥 떼기만 떼면 되겠네요. 아, 예. 찍어내서. 이게 아주 간단해요. 이건 아펜디사이티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별난 게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김병훈 원장님 책에서 언급하신 대로 주로 원위 부위에 잘 생기고, 이분도 연세가 높은 분이시고. 내가 봐서 거기 6시 방향에 있는데 그쪽에 그거 같네요. 여기 보면 여기 계시네. 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요 밑에 요 부위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실이 지금 한 개가 아니고 내용이 있잖아요. 예. 아까 위에도 아마 있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보통 전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계시거든요. 여기 약간 머리 오다가, 물론 이것이 이제 약간 오블리크하게 잘리기 때문에 잘 우리가 책에서 좀 보이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부위가 아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이퍼 에그가 여기가 이전식 계시고, 또 바깥쪽에 배트 체인지가 여기도 아마 약간 계시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면 바깥쪽에 배트 체인지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이쪽 다시 보시면 중간에 계시면 멀티플라그 있는 것 같아요. 멀티플라그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개실 자체가 안에 퍼스가 차기 때문에 개실 자체는 저액으로 보이거든요. 예. 저액으로 보이고 그 바깥쪽에 패티 체인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디지털 포션이 잘 생겼는데, 지금 저희 사람은 아직 팁 쪽보다는 약간 팁보다 부위 팁 정도. 지금은 한 이게 좀 가까워요. 한 디지털 3분의 1. 라테랄, 디지털 3분의 1 지점 정도 같습니다. 여기서 넘어서 요 위에 건 오히려 뭐 이렇게 피칼리스나 어펜디클리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에 12시 방향. 혹시 저기 김대원 원장님 다음 책 그 심판 내실 때 제 케이스 써주실까 싶습니다. 충분히 써도 되겠네. 펜디시얼 다이버티큘럼하고 콜론 다이버티큘럼하고 연관관계는 있습니까? 연관관계는 사실 없죠. 레프트 사이드는 슈도 그것도 그 바울의 다이버티큘럼이니까 다 생길 수 있는 건 기전은 다 비슷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슈도 다이버티큘럼이기 때문에 콜포레이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좀 이상한 것이, 사실은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 콜론은 트루 다이버티큘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펜딕스는 라이트 사이드에 있잖아요. 근데 그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센딩보다는 어펜딕스에는 시그모이드에 있는 것처럼 폴스가 더 많다. 그 통계학적으로 그게 더 많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어디가 이것을 보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김일봉 원장님께서 카톡에 갑자기 좀 있는 사진을 하나 올리셔서 제가 발표하는데 붙여왔습니다. 병원에 오신 환자분의 그 4살 된 아드님이 원장님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드님이
감히 원장님 진료실에 이렇게 칠판에 그림을 그려놓고 진료실 아니고 대기실에. 대기실 칠판에 이렇게 명화를 그려놓고 갔다 갑니다.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보는 즉시 나와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남녀노소 다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일본내과라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연대병원 유방 갑상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남 임상 초과연구에 재미난 특례 하나 발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특례는 그 갑상선 암과 경부 림프절과 침생 종류 세 가지를 한 방에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복습용 슬라이드라서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이런 슬라이드를 가지고 병원에 의뢰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 왼쪽 끝에 보면 외부라고 적혀있어요. 그죠? 외부 병원에서 총괄했고 그 진료 의뢰서에는 환자의 우엽에 그 하이포에코하고 폴러된 와이드한 그 너둘이 있다고 그 진료 의뢰서를 적어왔습니다. 여기 마크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0.6cm이라고 되어 있고 진료 의뢰서에도 0.6c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갑상선 우엽에 하이포에코하고 폴러된 와이드하고 0.6c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분 0.6cm 노즐인데요. 이분 FNA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한 박스가 그 2017년 KK 가이드라인에서 FNA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을 참조하셔서 이분 0.6cm인데 예전에는 뭐 사이즈 관계없이 다 FNA를 했지만 2015년 ATA 가이드라인 그리고 2017년에 한국 그 KTA가 나온 이후로는 어지간하면 1cm 이하는 그 FNA를 안 하는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 0.6c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시고 이분은 FNA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NA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분 1cm이 안 되기 때문에 FNA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좋은 사람 꼭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1cm이 안 되면 사실 뭐 클로즈 옵저베이션 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자 46세 환자고 0.6cm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 테이블에 보시면 그 0.5cm 이상 1.0cm 이하일 때 환자의 선호도 혹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FNA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 환자 선호도를 떠나서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이 작지만 바로 트라키아 림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작아도 그런 캡슐을 명백하게 침범하는 소리가 있다든지 트라키아 림을 침범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리커런트 레린저 러브에 인접해 있다면 예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0.6cm이라도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FNA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외부 병원에서 FNA를 했습니다. 했고 그 suspicious PTC로 나왔습니다. suspicious 경우에는 한 60%, 70% 안 가요.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한번 재판독을 했었고 재판독을 똑같이 suspicious PTC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환자분이 수술을 하기를 원하셔서 수술을 하기 결정하였고 반대쪽 옆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림프노드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라이트 로베토미를 실시하였습니다. 로베토미를 하고 나면 그 갑상선이 분사가 되면 앞쪽에 있던 스트랩머슬과 이런 프라티드 베슬들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오피 밴드는 파이브로페티한 티슈로 유치원이 되면서 이런 하이퍼에코이티브 에코를 나타냅니다. 이분이 또 오피 밴드 쪽을 쭉 스캔하였고 뭐 특별히 로컬 리커 소리는 없었고 반대쪽으로도 특별한 소리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 라테랄 넥노드 메타를 보기 위해서 라이트 넥 노드를 쭉 스캔하였고 왼쪽도 스캔을 했습니다. 크게 소리는 없었는데 왼쪽이 제일 위로 딱 갔는데 이게 뭐였어요? 서버 만디블러 그래요. 예예. 그래서 요 고에코를 보이는 요 삼각형이 서브 만디블러 그랜드입니다. 요 그 마크에도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요 고에코를 보이는 삼각형이 서브 만디블러 그랜드이고 여기에 보이는 베슬들이 익스터널 크라티드 아트리, 인터널 크라티드 아트리 얼굴 쪽으로 가는 작은 베슬들이 오로고 모여 있는 부위가 보이고 이쪽에 SCM 머슬이 시작되는 부위가 깊은 거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앞서서 이것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종류 보면 그 전부 레벨 시스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고 이 환자의 메스가 있는 위치가 원비 레벨 1B인지 2A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B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비 좀 되겠다. 2A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되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원피는 이 서브만디블라 그레드 락테를 맞은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레벨 시스템은 이런 총괄용 용어가 아닙니다. 이 레벨 시스템은 사실 수술하기 위한 오피빌드의 랜드마크 있고 이 수술 위해서 CT 같은 영상을 하시는 영상의학과 선생님하고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레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괄하고는 또 조금 보이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그 서브만디블라 그레이드 라테럴 마진까지가 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각종 베슬들이 오고 되면 여기가 2A가 되고 또 SCM 머슬이 시작되면 2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2B, 2A, 1B, 1A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1B, 즉 그 서브만디블라 그레이드 제일 마지막 라테럴엔드에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1.5 곱하기 1cm 정도 있고 보이프하고 약간의 트리션에서 하고 마진 이레귤러하고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같은 스파트 보입니다. 이렇게 더 하이퍼 에프한 부분은 시스틱 체인지일까요? 그래서 뷰를 바꿔보니까 시스틱 체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이레귤러하고 요건 마이크로 로블들도 보이고 로블레이션이 보이고 에코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시사는 에코젠 스파크 보이고 시스틱 체인지 보이고 바스큘라르트를 보았더니 이런 페리페리 쪽으로 바스큘라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갑상선 암을 수술했으니까 이런 소문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림프노드 넥타일 것입니다. 복상을 뒤편에 보시면 그 KT 다이어그램에 림프노드 넥타이피슨이 보였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시스틱 체인지, 하이퍼레플레이스티, 페리페라베스큘라지 모든 그 소리를 완벽하게 드러나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 수술을 하고 났을 때 그 실제로 메스 바이옵시상에서 메스는 0.6이 아니고 캔서는 0.2cm였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안 캡슐을 침범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트라케알 비인데이션도 없었습니다. 수술 너무 깨끗하게 잘 되었었고 그리고 센트럴 림프노드도 전혀 인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리스키한 팩트가 없던 사람이 이 동측도 아니고 동측 센트럴도 아니고 동측 라테럴도 아니고 왜 반대쪽에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첫 사진을 보시면 이분 첫 메스가 이스무스 파라 이스믹 에어리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무스에 있는 메스들은 그 스킨 메타스타시스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동축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메타가 가는 경우가 한 15%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혹시 이런 이스무스에 있는 것이 반대로 가도 반대쪽으로 메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 반대쪽으로 가고 이런 3 쪽이나 4 어쨌든 더 잘 생각해서 4까지는 와도 원비는 좀 뭔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것이 림프노드가 아니고 지금 만디블라 그랜드에서는 다른 어떤 튜머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서브만디블라 그랜드에서는 제일 흔한 튜머는 뭘까? 필레몰피 가드노마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총과 손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약간 로빌레이션도 보이고 이 사진을 뭐 비교적 호모지너스하고 그리고 라테랄 쉐이크도 보이고 더군다나 이 포스트리어 어니스먼스 이 메스 뒤쪽으로 에코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소변이 그제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스큘라리티가 안에 별로 없고
페리페럴 쪽이 약간 스킨트하고 마스큘러티고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조금 하긴들라 그런데 플레몬트 아레노마라고 해도 완벽하게 들어맞는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CCT인지 그럼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복사물에 그 플레몰틱 아데노마에서 처지를 보시면 이 전형적인 플레몰틱 아데노마는 아주 호모지니어스하고 릴레이션이 있고 신경이 있고 뒤쪽으로 이넌스가 있지만 드물게는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과 디체인지를 구만할 수 있다고 일본의 저자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이라고 하고 보고서에 따라서 이 베리에이션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림프노드 메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소반드비아 글랜드의 플레몰틱 아데노마라고 답을 다 줘가지고 일단 림프노드 메타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플레몰틱 아데노마가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선 판독지에 랩트 레벨 1B에 플레몰틱 아데노마가 의심된다고 일단 임프레션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분 그 갑상선 나물 수술했기 때문에 이 림프노드 메타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몰틱 아데노마임을 증명하고 림프노드 메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에페네시를 recommend했습니다. 에페네시 결과는 이렇습니다. 비교적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밋밋하게 보이는 에피셀리어 셀 레스트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믹소콘드로이드 스트로마가 있고 비나인 살리발 글랜드 데플러스 무슨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병리 선생님은 플레몰틱 아데노마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이 책에서 발췌한 사진인데 모든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플레몰틱 아데노마 소금입니다. 호모지니아스하고 도빌레이션이 있고 아데라 쉐동이 있고 뒤쪽으로 이넌스가 있고 페리페럴 바스큘러티가 있고 드물게는 이런스 디체인지도 있고 사이즈가 커지면 이름 그대로 아주 플레몰틱해집니다. 림프노드 메타가 되면 이렇게 하이퍼에서해지고 바스큘러티가 하이러 바스큘러티가 아니고 중심으로 페리페리 터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시스템 체인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그 영상을 보신다면 진단은 쉽게 되겠지만 저희는 그 임상 의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상 진단에 더불어서 한 번 더 환자의 그 임상과 코릴레이션 한다는 그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것이 저희 임상 의사로서는 큰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는 림프노드 메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이 환자의 임상가 맞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다른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좀 더 정확한 임프레션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상시험 초음파도 좋지만 저희들이 인청 초음파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오늘 이 케이스를 준비해왔습니다. 그 갑상선과 근부 기본 스캔은 유튜브에서 2018년 6월 24일 CM이라고 치면 제가 강의했던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한 10분밖에 안 돼서 화장실에서 금방 볼 수 있는 퍼펙트한 거라서 쉽게 보시면 되겠고 FNADC는 레벨 시스템 복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원문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몰픽의 초음파 소견은 갑상선과 근부 초음파 진단 제3판에서 발췌됐는데 이 책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은 2018년 9월 내지 10월에 발행 예정이고 10월입니다. 10월입니다. 그 김일봉 선생님께서 8월 그 무더위에 그 일본 제3판을 열심히 번역하셔서 이제 곧 출판 작업이 끝나면 곧 발행 예정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빨리 붙여보기도 아주 좋고 이 문장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정독을 하면 아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은 유명한 책입니다. 준비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강의 잘하셨습니다. 제 책은 내가 초벌 번역하고 교정을 우리 박선우 쌤, 사공미 쌤이 너무 글을 한글답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해가 일본2 했는데 번역했는 거 다시 교정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10월 달에 나오게 되고 2판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2판이 그 어디고 아산병원에 송영기 쌤 번역했는데 그 후에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3판이 번역이 안 되어 나왔다가 요번에 이제 3판이 나왔습니다. 이 나오면 여세인들 우리 회원들한테 책을 또 한 권씩 떡 돌리듯이 돌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 완전 수술 안 했나요? 라이트 로베토기를 했고 그 플레모틱 아데노마는 뭐 비나인 통 물론 뭐 매그너스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일단은 비나인이라서 환자의 선호도랑 또 의사 선호도랑 고려해서 수술을 제작하게 됩니다. 혹시 그 아데노마, 플레몰틱 아데노마 사이트에 일러스토그래피는 안 해보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음 부분. 근데 그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넥시티나 거기서 아마 그쪽 외부 병원에서는 있었을 일단 림프노드 메타가 없다라는 그런 영상 자료만 가져오고 이 만디블라 블레드를 봤는데 없었는지 아니면 여기를 안 봤는지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때 분명히 봤었는데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면 6개월 만에 급속하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위험해서 좀 열리는 가능성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크로닉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다는 것은 좀 크로닉하게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안 봤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크로닉하게 있을수록 또 멜리그런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 더 pen 봐서 수술을 레코멘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메스가 이제 어퍼넥의 라테랄 포션에 있는데 그 어퍼넥이 이제 미디알 포션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이퍼에픽한 리전이 있으면 그 엑토픽 사이버이드나 하이로글로살 덕트 시스트를 우리가 신경쓰는데 그게 이제 덕분 라테랄 포션에 있으니까 이제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라테랄 포션에 있으면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림프노드가 터진다고 이 환자 캔서였으니까 메타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살리바리 글랜드 tumor인데 그러면 저게 메스가 보면 결국 이제 살리바리 글랜드 4개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좀 더 플레모르픽 아데노마로 좀 더 가능성을 생각할 건데 보면 약간 바깥쪽으로 이제 라테랄 포션에 있으면서 이게 살리바리 글랜드 내인지 아니면 그 바깥쪽인지 그래서 조금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라테랄 포션에 있을 때 이제 이게 살리바리 글랜드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거냐 그런 이 경계가 보드라인은 이제 아마 CT나 MRI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가장 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드물게 오지만 마이너 살리바리 글랜드 tumor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메이저 살리바리 글랜드 있지만 그래서 보통 이제 라테랄 포션에 하이퍼에픽 메스가 있다면 그런 한 3가지 정도를 판별을 해야 되고 아마 그냥 좋게는 뭐 CT 찍으면 좀 더 이제 지금 뭐 이런 논쟁에 좀 더 근로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약간 모양이 일반적인 플레어 아까 뒤에 사진을 그 사진에 나오지만 플레오몰픽 아데노마가 상당히 좀 마진이 이제 깨끗한데 이 케이스는 지금 마진이 좀 아주 그렇게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약간 지금 하이퍼에픽 메스의 마진이 약간 일레귤러 하잖아요. 그래서 마르가넌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수술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걸 그냥 놔두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 판독지 그 밑에 이제 베넷을 하고 서지컬 그 컨펌을 했으면 좋겠다고 판독지에 제가 그렇게 적었을 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6개월 전에 없었고 지금 생겨서도 위험한 것이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면 또 위험한 리스크하고 또 그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이 만약에 페로티드 글랜드에 이구모진에서 플레몰틱 아데노마가 발견됐다면 사이즈가 작으면 그냥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페로티드 글랜드는 80%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80%가 비나인이고 80%가 플레몰틱 아데노마고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에서 만약에 이런 튜머가 메스가 생겼다면 물론 뭐 비나인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페로티드 글랜드보다는 서브맨디블라 글랜드의 경우는 조금 더 악성 메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만디블라 글랜드에서 메스가 발견됐을 때는 너무 비나인이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CT나 좀 더 검사를 하고 서지컬 컨펌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제가 판독을 하고 에피니스마가 아직 외래 결과 대기 중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오시지 싶은데 오시고 나면 이제 환자 보면서부터 퍼드워크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 사실 이제
이 레벨 1B라고 했는데 이 상태를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 서브만디뷸라 글랜드 바깥쪽에 있나 서브만디뷸라 글랜드 안쪽에 있나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보면 요 서브만디뷸라 글랜드 에코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도 요까지는 서브만디뷸라 글랜드 에코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요 다른 사진들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분명히 서브만디뷸라 글랜드 한 개 안에 다 있었습니다. S가. 그래서 이렇게 서브만디뷸라 글랜드 안쪽에 다 있었고 조금 이 마진 이제 이레블을 하긴 하는데 요 제가 이제 요 완전히 서브만디뷸라 글랜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는 걸 손가락으로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적인 소변인 이 라테랄 쉐도잉 같은 경우에도 이 뒤쪽에 사실은 이게 글랜드가 이 글랜드가 있어야 이런 쉐도잉이 잘 보입니다. 이 글랜드 티슈가 없으면 이런 쉐도잉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요 부분에 이제 글랜드 티슈가 좀 있게 되면 이 쉐도잉이 관찰되어 있습니다. 인해서 그리고 레스가 높아서 이마저도 이 서브만디뷸라 글랜드 티슈가 없다면 사실은 이게 라테랄 쉐도잉하고 인해서가 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정인덕 교수님 다음에 그 임상 초음파학회 때 경북 강의하시죠. 예. 야, 이 자료도 좀 이어가 써가면 되겠네요.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 케이스는 그냥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하나 합니다. 글자가 좀 이상해졌는데 인다이제스션 그리고 에피가스틱 디스컴포트 주소로 내가는 58세 여자 환자입니다. 상공부 쪽에 에피가스트림 쪽에 뭔가 만져진다고 하는데 피지컬을 했는데 뭐 만져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만져진 것 같기도 하고 잘 디텍션이 잘 안 됐습니다. 타 병원에서 초음파를 최근에 했다는데 이상이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쿠스니까 데모를 하고 있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초음파지만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리 거보다는 조금 낮은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보니까 이상 소견이 크게 없었습니다.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화면이 좀 작은데 이제 클로가 이 부위입니다. 리버와 이제 다이프라금 쪽에 있는 이상같이 보이지는 않으시죠? 여기도 보면 약간 뭐 셋도임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이부입니다. 이부가. 그래서 리니어 프로를 확대해 보니까 여기 하이퍼 에코에 대한 메스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레투스 오브 노미스머슬이고 리니어 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큐 테니스 팩들이 보입니다. 펫 덴시티 같이 보이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여기가 이제 리버의 캡슐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동영상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리버가 되겠고 저 동영상이 좀 짧아가지고 이게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제 기계가 아니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연결, 그렇죠. 문자와 연결. 진단 뭐 같으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렉투스 운동인 사이에 디텍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익스트라 페리토니아 팻하고 바깥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메스가 만져질 정도는 아닌데 이 부분을 이제 복압을 좀 높여서 앉혀서 검사했는데 이 정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CT 리딩이 노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말로 나와서 제가 이제 초음파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이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디펙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노말로 일단 리딩을 내셨는데 CT 상에서는 디펙트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CT는 이제 5mm, 0.5mm 간격이니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미니 알바가 보이는데 계속 이제 연결이 명확하게 끊어진 것 같지는 않는데 이쪽 부위를 좀 보면은 이
페이지 덴시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거 펜더다이티스처럼 약간 덴시티가 좀 다른 이런 페이지 보입니다. 약간 팻하고 파이브러스 티슈 같은 것들이 모여서 이런 이제 헤테로지너스한 이런 고제네스를 보이는데, 그래서 뭐 디텍트가 좀 있어 보입니까? 요 부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연결되어 있고 안쪽에. 일찍이 되지만. 그래서 에피가스트릭 허니아 진행이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베트랄 쪽 허니아는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에피가스트릭 즉 자이포이드 프로세스에서 움브리쿠스까지 이제 리니어 알바 디펙트가 생기는 condition인데, 보통은 몇 미리 정도입니다. 그래서 디텍션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크로스상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스몰 인테스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허니에이션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주위에 있는 익스트라페리토니얼 팻이 이제 허니에이션 되고 디펙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니어 알바가 좀 약한 사람, 특히 복압이 증가될 수 있는 오비지하거나 뭐 임산부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리니어 알바에 디펙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익스트라페리토니얼 팻이 허니에이션 된 것을 발견하면 진단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리니어 알바가 되겠고 디펙트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크면은 이렇게 이제 좀 헤테로지너스한 그런 이제 메스 리전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TT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서브큐테니어스 패드하고는 테스트가 좀 틀립니다. 약간 좀 믹스백으로 보이는 이런 이제 테스트가 다양한 이런 것을 보이고, 뭐 서브캡슐라 그냥 캡슐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캡슐은 한 건 아닌데 펫이 인카스레이션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스티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보통 중간 부위 고압을 받는 부위라 가지고 보통은 나일론 베스나 이런 걸 대서 이제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의학과 도움이 안 되네. 증례 더 있습니까? 자, 저번에 제가 그 했던 거 중에 조금 있습니다. 예. 따라서 좀 미숙한 그 강연에서 좀 사과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persistent fetal ovulation 그 언급을 하면서 슬라이드가 이게 혹시 드로메더리 험프가 아닌가 이렇게 이재준 원장님이 그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편 그 강의 들으면서 저도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도 저도 이게 드로메더리 험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식이 얕은 제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 문헌을 갖고 왔었고, 또 여기 보면은 라이트 키드니라고 되어 있어서 드로메더리 험프는 주로 스프린에 의해서 눌려서 생기는 거니까 라이트 키드니 점 그러면 또 이게 랩트가 아니니까 스플린에 의해서 눌리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헌을 일단 갖고 왔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기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는지. 라이트 키드에도 드로메더리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스플린에 생긴다고 하는데 스프린 라이트. 조금 볼록볼록한 거 있으니까 그것도 뭐 오른쪽이 드로메더리 험프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이렇게 뭐 찾아봤는데, 그 김대원 원장님 그 설명을 참 잘해주셔서 그게 거기 설명에서 벗어나는 바는 없었습니다. 이게 레날 서피스가 인덴테이션 되면서 이제 되는데, 보통 노말 레날 롭에 의해서 사이에 생긴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타주는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로블레이션이 되면서 이게 꼭 뭐 메스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는 좀 내공이 얕아서 보면서도 이게 과연 맞나 아닌가 참. 저건 좀 이상하다. 전형적인 사진이 아니에요. 아닌데 전에 좀 이상. 피탈 러블레이션은 규칙적으로 예. 하는 있으니까 좀 비교적 레귤러하다. CT 사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단 문헌이나 이렇게 보려고 해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을 참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문헌에서만 이렇게 쳤다 보니까 좀 더 자료가 제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체널 파렌칼말 디펙트하고는 다소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 특징이 보면 레날 사이너스 팻과 페리네프리팻이 이게 연결된다. 즉 사이너스 팻이 콜텍스까지 쭉 연결되어서 리니어하게 또는 트라이앵글라 쉐입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정체널 파렌칼말 디펙트고 주로 이제 라이트 키드니의 어퍼폴, 즉 엔테리어 수피리어 포션이나 포스terior 인피리어 포션에서 조금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흔히 보면은 안지오마이라이포마와 좀 DDX가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스카도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역시 다른 또 문헌에서 이렇게 사이너스 팻이 콜텍스까지 연결되는 경우 디펙트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문헌에서 이런 거는 좀 티피컬한 사진처럼 보이지만 저는 CT에서는 CT 사진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과연 이게 어느 게 정선을 파렌칼 디펙트고 피탈 로비션인지 제가 봐서는 이게 오히려 디펙트가 아닐까 싶은데 좀 제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좀 계속해서 알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누구 건데? 나와. 다른 코멘트 하실 사항 없으면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모임은 지금 다음 주는 대우경북 4개업에서 주최하는 초음파 아카데미 때문에 저희 오픈하지 않고요. 그 다음 2주는 추석 연휴하고 10월 3일이거든요. 저희 모임은 앞으로 4주 뒤에 10월 7일인가 10월 10일, 네,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날 저희 모임을 했습니다. 방학이다 완전히. 가을 방학인데. 뭐 회의가 있죠. 네,